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9월 12일 토요 경마, 서울 경마 준비되어 있고, 자, 오늘은 서울 경마 12개 레이스 그리고 제주 교차 4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속으로 저희들이 녹화를 진행할 거고요. 자,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취재 기자 김태형 기자 두 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편성이 말랑말랑한 게 아닙니다. 예, 일요일도 그렇고 이번 주가 좀 훈련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9월 달에 3주 경마인가요? 네, 추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빡빡한 느낌이 있네요. 상당히 빡빡해요. 자, 이 지난주 경마가 또 승왕리에 진행이 되어졌고, 요즘은 좀 물론 큰 배당 나오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중저 배당이 좀 주류로 흐르는 지난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좀 그랬죠. 예. 네, 박 의원께서 이제 8경주, 지난주 토요 경마 8경주 12경주 좀 납작했네요. 8.7배짜리 주력 나왔고요. 또 1류 경마도 서울 2경주가 12배짜리 꿈동네리에 있었네요. 그 경주 주력 승부, 그리고 마지막 경주도 주력 한방 적중이 되었던 그런 게임이고, 자, 김태형 기자도 자자한 배당으로 예, 여러 차례 적정이 나와주었습니다. 제 의견 역시 지난주 역시 요즘 제가 제주 경마를 녹화를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지난주도 이제 제주 금요 경마 첫 경주 단통으로 때려드렸고, 지난주 토요 제주 3경주도 14.9배짜리 주력으로 제대로 쏟아드리면서 좀 짭짤한 승리를 거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경주 3.5배짜리 단통이었고요. 8경주, 12경주, 특히 12경주 8.7배짜리도 단통으로 때려드렸고, 1류 경마도 서울 3경주 5.2배짜리 단통이었고, 6경주도 현장 승부로 가져왔는데 8.2배짜리 단통, 그리고 골고루 또 적중해드렸는데, 이번 주도 저는 최대한 요선 압축된 막권으로 시류에 맞게 승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쭉 한번 청취를 해보시면 괜찮은 느낌이 있으리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개 레이스 중에서 이제 박 의원께서는 2경주하고 10경주, 그리고 김태형 기자 4경주, 9경주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바로 첫 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경주가 신해말들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일단 바깥쪽에 두 마리가 너무 좀 세게 좀 잡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7번의 골드럭키, 8번의 금화발리우스. 변수는 없을까요? 변수는 있죠. 저는 상호 대한사령부가 대안의 마필이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기록이나 여유는 상대적으로 골드럭키나 아니면 데뷔전에서 하늘에서 보여줬던 금화발리우스보다는 좀 떨어지는 액면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한사령부는 요건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에요. 정말 튀어나갈 수 있는 스피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데뷔전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대한사령부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경주는 신라경주인데, 주행검사 때 걸음만 보면은 7번마 골드럭키가 좋습니다. 순발력도 있었고, 종반, 중반, 그리고 종반 걸음도 괜찮았고, 상당히 인상적으로 괜찮은 걸음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고개가 좀 높고 마치가 작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실전 첫 출전 불안 요소는 약간은 있고요. 저도 가장 재밌게 보는 마펠은 이 3번마 대항사령부가 되겠습니다. 주행 검사 때 걸음은 그냥저냥 앞에 붙었다가 그냥저냥 뛰었던 썩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준비를 하는데 걸음이나 컨디션 자체가 주행 검사 때보다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안쪽에서 기습적인 선행도 가능하고 선행권 쫓아가도 되는 마필이라서 저도 배팅의 중심은 3번마 대한사령부를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골드럭키랑 8번의 금화발리우스 중에서는 저는 8번에 좀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금화발리우스는 주행검사를 1분 6초보로 통과했던 마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인기 10위였던 마필인데, 저는 그때 금화발리우스를 요거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가서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잠재력
지금 뭐 사실 뭐 골드럭키랑은 좀 차원이 다른 마필이죠. 따라서 뭐 배팅의 축이랄까 뭐 금화발리우스는 이번 경기는 뭐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기 만큼 7, 8 강력한 대결인데 7, 8 중에서는 저는 7은 빼도 8은 못 뺄 것 같아요. 7은 빼도 8은 저는 뺄 자신이 없어요. 이게 지난번에 마지막 흐름도 더 좋았고, 또 뭐 부중도 빼줬고, 또 뭐 김도중이도 뭐 요즘은 신기수가 신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8번 인기만 중에서 8번 한번 노리고 싶겠고요. 그 복병 중에서는 3번의 대한사령부 두 분이 상당히 또 좋은 평가를 내리실 말씀드립니다. 체크해 주시고.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박남기 위원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국산 육군의 차입니다. 별정 경주로 나와 있고, 자, 이 액면은 이번에 딕시 플로이스를 중심으로 뭐 7번의 아이엠스타, 뭐 6번의 덕성이로가 잡혀 있는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초반 선행은 4번마 레전드 걸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타트가 상당히 빠른 그런 마필인데 종반 걸음이 거의 없습니다. 1000m를 하더라도 막판까지 버티기는 어렵고, 이 딕시 플로이도 따라가서 과연 될 수 있을지 요즘이 좀 변수라서 외곽 쪽에 위치한 6번 덕성이로나 7번 아이엠스타 두 마필 위주로 중심을 해서 공략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이죠. 예, 뭐 이번 경기도 1경기랑 좀 매간 좀 비슷해요. 뭐 그렇게 편성이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철주 두수도 8대 단수라고 뭐 큰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는 아닌데, 문제는 이번 경기는 뭐 거두절미하고 정말 다치는 거 없는 한방 정말 준비되어 있는 추천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놓고 팔렸는데 이도 좀 일반에 불안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딕시플로이도 지난번에도 이제 인기였는데, 뭐 저희가 볼 때 혈통적으로는 딕시플로이에 그렇게 많이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안쪽에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전기가 좀 더 유리하죠. 선행, 물론 이제 4번 레전드 걸리 주행검사 때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뭐 밀어붙인다면 딕시플로이도 선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레전드 걸도 선행이 가능하지만 또 선행권에서 가기 때문에 딕시플로이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봐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배트기 중심에는 인기마가 아니라 수매점을 한 마리 노리고 가는 승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큰 배당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쏠쏠한 맛이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 박남기 위원의 오전장 승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3경주 국산 육군의 1200 필증으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1번의 하이 유력화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이번에 뭐 위즈 스피드라든지 6번의 JS1이 좀 잡히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기는 뭐 능이 오히려 좀 드러났지 않았나 보여져요. 안쪽에 두 마필 하이 유레카와 위즈 스피드가 객관적 전력이 좀 앞서 있다 보여집니다. 전개적으로도 뭐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전개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고, 여타와 마필들이 객관적 인 면에서는 1번, 2번을 넘어서기는 좀 쉽지 않은 레이스가 아닌가. 대끼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말들이 너무 적다는 그런 거죠. 자, 김태기죠. 일단 이번 주에 3경주도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1번, 2번의 동반 입상이 유력하다고 생각됩니다. 1번 하이 유력화는 좀 악벽 자체도 있고 아직 마필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데뷔전 때 인기일이 팔릴 만큼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안쪽 게이트의 뭐 전개 자체나 편성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1번은 인정하고, 2번만 위즈 스피드가 실전에서 기대보다는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전을 거칠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지금 컨디션 자체가 좋습니다. 나머지 킹라이트나 JS1 이런 항상 그 정도 걸음에 뛰는 마필들보다는 싹수나 지금 컨디션이 좋은 2번만 위즈 스피드, 택기를 하더라도 1번, 2번에 동반 입상이 좀 유력시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즈 스피드는 정말 참 좋은 말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일단 이게 데뷔전에서 인기를 좀 끌어모았던 마필인데, 조금씩 그림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지금 그림이 늘고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서 1번, 2번 두 마리가 좀 팔리는데, 1번은 일단은 안고는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럼 자체가 좀 사이즈가 약간은 좀 틀린 그런 말이 되겠고, 저는 배당만 한 마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8번의 가문 트릭 겁니다. 이 8번의 가문 트릭은 지난번에 1300이었습니다. 당시 그 5번 게이트였던 위즈런이 댕받아가지고 버티면서 배당이 나왔던 게임인데, 10번에 가문 트릭도 선행 갈라 했어요. 근데 선행은 못 갔죠. 그런데 1300이었던 거리를 감안해 보면 마지막 걸음이 죽지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1200 조건에 이제 승부라면 앞선을 미리 보내주고 따라가는 조건이라도 저는 충분히 8번의 가문 트랙이 변수될 수 있다. 배당은 8번입니다. 명심해 주시고, 자, 사경주
국산마 6권 1200에 편성된 김태형 기자의 첫 번째 출연인데요. 오늘은 영천시에서 뭐 많은 것 같아요. 영천시장배도 있고, 이거는 영천 한약축제 성동기원 일반 경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일반 경주예요. 그래. 내일 특별 경사는 있고. 자, 사경주는 이제 여기서 김태형 기자 노리는 게임인데, 자, 액면 배당이 지금 7번에 드림조이랑 4번에 센세이션이라게 많이 잡혀 있는데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혼전이죠. 이번 경기는 충마가 없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전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치는 않아요. 따라서 드림조이도 지난번에 압도적인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복을 보였다는 점. 센세이셔널도 지난번에 편하게 선행을 갔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지난번에는 좀 성격이 달라요. 거기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라톱이 여기에 또 힘이 좀 느껴지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데뷔 초반에는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경주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걸음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세라톱의 선입상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숨어있는 보병은 저는 안쪽에 성파스타라고 봅니다. 이 성파스타라는 마필도 액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필인데 120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1번 게이트고 또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치 않기 때문에 1번 게이트 2점과 맞물린다면 성파스타가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보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도 충만은 없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인기마 4번 센세이셔널, 7번 드림조이, 9번 세라토 세 마필이 있지만 세 마필 중에서 한 마필을 완전히 자르고 들어갈 생각이고요. 노리는 보병은 딱 두 마필입니다. 한 마필은 생각보다 실전에서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걸음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게 딱 체크가 됐습니다. 요 마필 들으면 아주 초고배당이 가능하고요. 또 한 마필은 악벽 자체가 있지만 이 악벽 자체를 고치기 위해서 마방에서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스타트 역시 좀 관건인데 그것만 잘 지한다면은 나름 짭짤한 배당이 되지 않을까. 이번 제 4경주는 배당 자체를 중배당 이상으로 그리고 초고배당도 같이 한번 노려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선이 지금 4번, 7번이 두 마리가 팔려고 하는데 둘 다 일단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번의 이제 센세이셔널은 지난번 편성이 정말 D급 정도의 굉장히 약한 편성 강도였고요. 당시 제가 또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석봉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4번을 본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약간 구매해서 결국은 또 리얼 히어로에게 따이더라고요. 근데 이 편성은 지난번 편성보다는 셉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7번 인기마 두 마리가 불안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복병 대 복병의 막군으로 배당 승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경주 1,400으로 펼쳐진 국산 4군 게임이고요. 이번 경주는 이번에 이제 강성대국 공백이 있습니다만 강한 인기네요. 이번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1번에 로드힐, 12번에 그랜드 캠프 쪽 인기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기도 역시 충만은 없는 그런 레이스죠. 강성대국이란 마필이 지난번에 8마신 낙상을 거둔 것까지는 좋은데 승문제는 부담을 안고 있고 이번 경기는 지난번보다는 선행을 가더라도 좀 힘겹게 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좀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강충은 없다 이렇게 보이지고 터뜨릴 수 있는 보병들이 많은데 저는 3번 전도사람 마필이 여기 힘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마필이죠. 전에 7월달 같은 경우는 선행도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전개력 메리트를 안고 있고 모처럼 조경강도까지 끌어올려왔다 놓고 나왔다는 점 거의 페로비치 기수 1400이라는 경주거리 모든 조건이 전도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5경주는 쉽게 보면은 쉽게 볼 수 있고 어렵게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상당히 좀 난해한 경주입니다. 일단 인기 1위만 2번만 강성대국 승군전이고 거리도 1400이고 선행도 만만치가 않은 여건 자체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부러질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인데 이 마필의 기본 능력 사이즈 자체가 저는 또 된다고 봅니다. 이번만 강성대국 선입권도 되고 기본적으로 17조에서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기대조인 만큼 이번만 강성대국 인정하고 싶고 후차권도 될만한 말 상당히 많습니다. 1번 로드힐, 3번 전도사, 4번 영실기한, 8번 특별소년, 10번, 12번, 13번, 14번까지 다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12번 막 그랜드 챔프가 문세영 기수라면은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혼전 양상인데 저배당, 이번 시연이 저배당이긴 한데 저는 그랜드 캠프도 서승훈이 아니라 문세영 기수라면은 좀 더 낫다. 저는 혼전준 데킬리가 아닐까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본의 로딜 있잖아요. 이게 저는
추입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안쪽을 째고 나오긴 했었고 지난 7월 19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곽을 돌면서 그렇게 좀 힘을 많이 내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그 일본 게이트에서 당시 그 다카시 기속이 있었는데 바로 땡으로 치고 나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52kg의 로드리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강성대국은 최근 두 차례 아주 선행을 낭떠러운 마필인데 로드힐의 원게이트의 다카시라면은 먼저 치고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가능하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 강성대가 완전히 좆대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선입을 해서 선입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모른다는 거지. 모르는 거죠. 네. 반반이죠 반반. 반반은 아니야 전 된다고 봐요. 그래도 그럼에도 선입, 불구하고 말에 대한 사이즈가 있으니까. 충분히 정교한 로드힐이 치고 나올 수 있는 사이즈인데 저는 강성대국이 선입을 해도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게 그런 전개 조건에 1200이라면 한표 했던 적이 있는데 1400이잖아요. 이 1400이 변수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무리한 1번, 2번 두 마리가 어차피 뭐 인기 많이 팔릴 텐데 1400에서 초반에 무리를 한다. 그리고 또 버텨낸다면은 뭐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거는 저는 좀 뛰어봐야 하는 축구이 아닌가 싶겠고 그랬을 때 이제 반사이익을 얻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 보니까 두 분께서 언급이 되었던 3번의 전도사라든지 12번의 그는 오히려 홀로 외곽에서 여유있게 경기를 전개해 나가는 12번의 그래도 캠프가 좀 더 널널하지 않을까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랜드 캠프는 지난번에 서성기수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때 선행마들이 많아서 굳이 선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는데 그죠? 그게 그러니까 최근에 서성기수가 좀 예전에 비해 성적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되는데 그걸 무리하게 선행을 빼서 강탈해서 가서 그렇게 3차게 머물리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쪽에 1번, 2번이기 때문에 문성이라면 뭐 세 번째 하나 딱 붙어서 정말 독사처럼 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1번, 2번이 물론 뭐 먹기 좋은 뜻까지 보입니다만 변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서 3번의 전도사 12번의 그랜드 캠프 좀 안심권을 줘야 될 그런 조건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6경주 1400 영천시장배 국산 5군의 1400 게임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14번의 토르브라운 중심으로 13번의 천혜강자 외곽의 두 마리가 인기 많거든데 참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이번 경주도 충마가 없는 레이스예요. 사실 뭐 13번, 14번 정말 종이 한 장, 깻잎 한 장 정도 나와 보이긴 합니다만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니고 불평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15번 퀸에이란 마필도 기복은 보입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저는 4번은 조계산도 이게 경주가 1,400으로 늘어난 조건이라면 지난번에 아쉬운 3착을 뭐 만회를 해줄 수 있는 액면은 떨어집니다만 경주가 혼전이기 때문에 조계산에게도 1,400이라면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 기자. 저도 뭐 비슷합니다. 보여준 전력상 13번마 천혜강자와 14번마 토르브라운 두 마필이 좀 낫습니다. 천혜강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토르브라운은 모르에 대한 적응만 잘 피한다면은 요것도 되는데 문제는 두 마필이 대기라는 점. 솔직히 말해가지고 두 마필 다 부러져도 해나 없습니다. 그래서 복병 하나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는 복병은 12번마 프린캡스가 아니겠느냐.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기대보다 실망이 했지만 부담이 52로 줄었고요. 순발력도 직전 경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경주가 선행마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프린캡스가 선행 가면은 52라면은 끝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오스մ 어게인 자만은 저는 그 한국에 경주 마시는 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래 한국에 올 수 없는 혈통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인마니까 이제 그 어스먹이랑 이제 교배해서 배속에 이제 들어서 왔는데 혈통이 이 경배대 1억으로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혈통은 사실 전 뭐 이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 어스먹이라는 그 마명 때문에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배합이나 이거는 뭐 이렇게 대단치 않은 마필이에요. 그래요. 이래서 딱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오스먹이 잔마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오스먹이는 진짜 주류 중에 주류죠. 그렇죠.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도저히 한국으로 올 수 없는데 운 좋게 지금 또 포인마로 걸려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김동철 기수는 던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다랑아이의 2,000호 같았는데 매번 다랑아이가 뛰는 레이스를 보면 매번 아쉬움이 많아요. 뭔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더 좀 못 끌어내나. 근데 이번에 이제 그 3착 승부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냐 느낌이 있습니다. 2차로 기술하면 한 그 전에 못 끌어냈던 거를 좀 120%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주는 13번, 14번에 강하게 팔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강한 인기는 아닙니다. 2번 다라가리, 또 4번에 조계산, 12번에 크림캡스 3마리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자, 7경주 국산상어 1200 편성된 오늘 신승훈이의 첫 번째 한번 승부를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주이기 때문에 노리고 있겠고요. 자, 액면 배당은 지금 3번에 라이언스타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3번 라이언스타 중심으로 5번에 더블지라든지 그리고 뭐 8번에 슈퍼레전드 골고루 잡혀있는데, 자, 발견됐으면요. 뭐 액면은 3번, 5번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믿고 들어갈 정도의 능력 마필들은 아니라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 8번 슈퍼레전드가 지난 7월 25일 날 정말 완벽하게 자력으로 입장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번에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다시 한번 적정거리 1200으로 내려왔고, 뭐 감량 52.5kg의 감량이라면 슈퍼레전드도 1200이라면 뭐 3번, 5번 못지않게 충분히 능력 발휘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뭐 3번, 5번 두 마필이 뭐 선행선역으로 끝나도 할 말은 없는 그런 경우긴 한데, 두 마필 중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마필은 저는 5번만 더블제이가 아닌가. 최근 뛰는 거 보면은 근성이나 끈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3번만 라이언스타가 문세영 기수 기승이기 때문에 기수 이름값으로 인기를 끌겠지만, 저는 5번만 더블제이가 좀 더 안정적이라 보여지고, 복병 중에 한 마필을 본다면은 저는 13번만 더전 코코가 되겠습니다. 요 마필 항상 한 발이 부족했던 그런 마필이었고, 직전 경주는 52대 부담이어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 김도준 기수가 전개 자체를 너무나 못했습니다. 완전 외곽을 돌면서 전개가 꼬였는데, 유성환 기수의 52.5라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터진다면은 13번만 더전 코코가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전 코코도 그렇게 뭐 맞춰 잡혔어요? 이 14번에 로이카 반드시 보셔야 돼요. 요거 지난번 경기에서는 배당판에서는 완전 없다는 식으로 완전 철저히 외면을 받았던 그런 마필인데, 요거는 굉장히 배당에 좀 민감한 그런 말이더라고요. 7월 19일날은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이래 배당판 참고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미리 팁으로 안겨드리겠고, 자, 일단 이번 경기는 뭐 3번, 5번 인기 많아 팔려고 있고, 그 외에도 8번, 13번 뭐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자 이게 뭐 액면을 보면, 액면을 본다면 3번, 5번 게임 같습니다만, 그렇게 만만한 게임은 결코 아니다. 반드시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3복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물론 뭐 현장의 분위기를 좀 참고하겠습니다만, 복승식으로만 가더라도 좀 짭짤하게 우리가 한 방까지도 승부를 뗄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7경주 신승훈의 승부 경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8경주가 혼합이거나 1000m인데 이게 의외로 또 출전 두수에 비해서 굉장히 레이스는 재밌어요. 재밌죠. 자, 액면 배당은 4번의 임페라토를 중심으로 이번에 라운스마트 쪽에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자, 박효겠거든요. 이게 2등급의 1000m입니다. 1000m이기 때문에 정말 변수가 많은 레이스예요. 다 1000m에서는 모든 마필이 다 한가를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특히 라운스마트는 조금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뭐 선의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한데, 라운스마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게이트 이탈이 빠르지 않은 선행마입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뭐 불굴의 신화랄지 뭐 댄싱 레일지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가긴 가더라도 역시 힘을 쓰고 가야 돼요. 그렇게 힘을 쓰고 왔을 때는 라운스마트가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만만치 않은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라운스마트는 좀 거품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레이스 흐름의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뭐 임페라토르가 충분히 선의권에서 전개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고, 저는 6번 총알공주 지난번에도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 총알공주 역시 1000m라면 정말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때 컨디션 난조를 보이다가 최근 컨디션까지 살아났고, 1000m로 내려온 총알공주 반드시 노리고 가야 되는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는 인기나 4파전 경주를 보고 싶습니다. 역시 뭐 2번마 라운스마트, 4번마 임페라토르, 5번마 불그레시나 6번마 총알공주, 네 마필의 전력이 엇비슷합니다. 인기도 면에서야 2번, 4번이 좀 잡히겠지만 5번, 6번도 1000m 이 정도라면은 밀리지 않는다. 그 중에서 좀 더 안정적인 마필은 역시 4번마 임페라토르가 아니겠느냐. 직전 경주는 늦발을 해가지고 경주를 완전히 망쳤는데 1000m에서 가장 최적화된 마필이고 상태는 괜찮고 선입권 초반에 2번, 5번 정도가 경합해준다면은 4번마 임페라토르가 중반에 날라오면서 입상권에서는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임페라토는 지난번에 넉발해서 그런지 마지막 11초가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또 인상적인 기록이 한타면 싶은데 일단 지금 뭐 액면은 이제 2번, 4번으로 일단은 분위기가 좀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라운스마트가 댕받고 이겨내면은 거의 뭐 대만신을 이기기 때문에 이상적인데 또 깨지면은 또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위군에서 편성이 정말 약한 편성에서 정말 좀 쉽게 이기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팬들한테는 그 좀 강인한 이상이 있죠. 항상 이길 때 시원하게 이기니까. 네. 그렇지만 실제로 7월 4일날 선행을 갔어요. 처음에 다 해서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갔죠. 근데 개선 행리고 3마신인데 속된 말로 여기서 개선 행리고 3마신이 못 이기는 마필이 없어요. 어떤 말이 선에 가서 개선 행동을 3마신 못 이길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라운스마트는 이 라운스마트가 데뷔 초반에 보여줬던 어떤 그 여유 때문에 너무 그 거품기가 항상 있는 그런 마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라운스마트 최근 경주 중에 그 기준점은 그 6월 13일 레이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6월 13일 레이스는 어쨌든 이 말이 할 거는 다 했거든. 선행도 나왔고 나가는데 결국은 그때 그 올레이스 위는가요? 이마필이 외곽에서 살짝 비벼주면서 말이 또 그거를 또 넘어가기 위해 먼저 좀 뽑아니까 약간 오버했거든요. 딱 그 순간 마지막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올대가리였었어요. 이게 인기였죠. 그냥 부동의 대갈통이었잖아요 그때. 예, 그런 느낌 보니까 느낌상으로는 그때 약간 이상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지난번 개선 행진 레이스에 낙선을 거둬주었는데 이번 레이스는 굉장히 셉니다. 세기 때문에 2사 대끼리는 반대. 2사 대끼리는 인정하지 않고 뭐 4번, 6번이라든지 뭐 4번, 5번 뭐 이런 쪽에 한번 눈길을 주는 게 어떨까 이거 상당히 또 오히려 좀 짭짤할 것 같아요. 인기만 하나 빼고 하니까. 그렇죠. 자, 구경주 혼합사군의 1400으로 들어가는 김태형 기자 추천 경주네요. 자, 이번 경주는 그 액면상 4번의 쿠투유 중심으로 12번의 커맨드코가 인기 막건 또 13번의 삼정 라이더도 순행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 좀 만족할 것 같은데요. 자, 만만하지 않아 보인다. 완전히 충마가 없습니다. 3번 구투유가 액면적으로는 연속 입상을 해내고 있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어쨌든 우승이라 준우승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지켜낸 것은 좀 인상적이긴 했지만 역으로 본다면 그런 마필이 그 다음 경주에서는 반드시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구투유도 축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10번만 바람이 분다가 어쨌든 힘이 좋은 그런 마필이죠. 레이스가 뭐 이렇게 빠르지 않고 또 지난 6월 20일 날은 가능성을 보여줬고 물론 지난번에도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힘이 좋은 마필이고 또 힘도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에게도 뭐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구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뭐 인기도야 4번 구투유, 12번 커맨도코에 쏠리고 51조 두마필 이 정도에서 그렇게 13번 3전 라이더까지 팔려주는데 확실한 축은 없습니다. 인기마 중에서 좀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불안한 인기마도 있고 승부 의지 자체가 강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능력상 사이즈가 한 수 위인 마필도 있고 그 마필 놓고 한다면은 짭짤한 중배당 정도 상당히 재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경주를 잡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게 말랑말랑한 게임 같진 않아요. 4번의 구투 자체도 지금 뭐 김태형 기자는 절대 과신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4번 아마 빼고 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배당 매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김태형 기자의 또 중배당 찬스 같습니다.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10경주는 박남기위원의 추천이네요. 국산호군의 1700 핸디캡입니다. 자, 액면 배당은 이제 11번의 그 블루 가디언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3번에 이제 쿼드리가가 인기 막건을 팔리겠고, 나머지는 8번의 황룡비상, 9번의 최강 파이터도 눈길을 끄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도 1700을 전부 다 처음 뛰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부동의 축은 없습니다. 뭐 인기나 쿼드리가도 초반에 약간만 압박을 하면은 무너지는 마필이고 블루가디언도 계속해서 2착 도저히 믿음이 안 가는 마필인데 제가 보는 복병 중에서 재밌다고 하는 마필은 바로 6번마 스타메이커 6번마 스타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항상 실전에서 뭔가 한 발 아쉬운 그런 걸음을 보여주는데 이번 경주 1700 거리와도 좀 잘 어울릴 듯 보여지고 상태도 지금 괜찮기 때문에 복병이라면 6번마 스타메이커 상당히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주신입니다. 예, 이번 경기는 뭐 역시 1700이라는 경주거리의 변수를 뭐 정말 철저하게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인기 마필인 카드리가나 블루가드연도 1700이라면 이거 장담 못해요. 따라서 17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유리해진 마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인기 마필인 3번 11번은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복병마, 액면은 떨어집니다만 17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유리해진 마필이 많다는 점.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복대복 막군을 주력 막군을 갈 겁니다. 인기 마필들은 뒤로 돌려놓고 1700에 최저가되어 있는 마필들 또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들 유리해서 복대복 막군을 노리고 하는 추천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3번 11번 두 마리가 지금 1700에 처음 나오고 있는데 거리가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죠. 둘 다 그래요. 예. 이게 뭐 등이 그 선행이 보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틈을 오히려 또 박 의원께서 노리는 말은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또 그렇죠. 승부 타이밍이 더 좋은 말이기 때문에 경주 거리를 대비해서 본다면은 또 멋진 승부가 기대되는 한 판이 아니겠나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11경주 신승훈이 후반 하이라이트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3군의 18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자, 액면은 그 7번의 캡틴 로드를 필두로 10번의 정상미래와 11번의 호위무사 두 마리 인기가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떠볼까요? 캡틴 로드는 뭐 어쨌든 이 편성에서는 데려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보여집니다. 지난번 1700에서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뭐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캡틴 로드는 들어가고 저는 복병을 안쪽에 이러면 골드웨이브라고 봅니다. 뭐 선행은 쉽지는 않아요. 1번 게이트인데 뭐 캡틴 로드도 있고 외곽에 특히 세청자가 있는데 어쨌든 안쪽에서 뭐 체력의 전개가 가능한 그런 조건이고 골드웨이브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뭐 하등에 불리할 게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 거리에 대한 이점까지 안고 있는 골드웨이브가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7번마 캡틴 로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태 괜찮고 편성 자체 태범하기 때문에 7번은 인정하고 후차권을 고르는데 후차권은 믿을만한 마필 없습니다. 호위무사 정도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인데 역시 기복을 보이셔서 믿음이 안 가고 제가 누리는 복병 한 마필은 바로 12번마 세청자 이 12번마 세청자가 되겠습니다. 최근 두 차례 은근히 배당판에서 팔렸습니다. 물론 1000m였고 하는데 선행 못 가면서 걸음 자체는 그냥 그랬는데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세청자가 1800에서도 두 번이나 선행 가서 들어온 적이 있고 페로비치 기수가 가볍게 아주 컨디션 위주로 가볍게 쪼개는데 편하게 선행 가면은 시의원 세청자 최근 두 차례 배당판에서도 좀 냄새가 났고 끝까지 버틸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일단은 좀 변수가 좀 된다고 지금 특히 말씀드리겠고요. 예전에 또 캡틴 로드도 이 1800 한번 뛰었다가 이 3등 제골 레이스였었는데 입상권에서는 좀 거리가 멀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일단 뭐 좀 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썩 길게 나오는 그런 조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마들도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뭐 인기마하고 복병마의 그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드러나는 그런 게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레이스는 숨어있는 한 마리가 들어갔고 제 개인적으로 관리만 한 마필, 노리는 마필에 또 승부 의지까지 일으켜주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재밌게 한번 연결 배팅이 가능한 그런 승부로 11경주 한번 신승훈의 승부 경주로 잡아왔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12경주는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12경주 오늘의 마지막 게임이죠. 자, 일단은 3번의 큐피드 파워를 중심으로 6번의 듀스 인디쿱 그리고 8번 뚜뚜베나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다른 말들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복병들이 굉장히 많고 또 불안한 인간들도 좀 있어요. 전 이 6번 듀스인트 쿱은 전 뭐 세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물론 이제 7월달에 막판에 정말 날라오는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역시 우승 거머리였지만 정말 편성이 강하지 않은데 정말 힘겹게 올라오는 물론 뭐 1400 첫 도전이었다는 불리함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난번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승군에서는 당분간 좀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기 말하면 이거는 뭐 날리고 가야 되지 않나 보이시고 충분히 복병은 전 외곽 14번과 빅마운틴이라고 봅니다. 역시 지난번에 승군자리였기 때문에 좀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여기 힘이 좋은 마필이고 뭐 이번 경주가 그렇게 편성이 강한 편성은 아니에요. 혼합상분치고 뭐 고배당을 터뜨릴 수도 있는 복병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사이즈 능력 자체가 좋은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6번마 DC 인디쿱 인정하고 싶습니다.
물론 인기순위 2위인데 데뷔 초부터 제가 유마필 10조에서는 엄청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신마다. 물론 데뷔전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걸 보여줬고요. 직전 경주도 거의 실망이었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 뛰나. 편성이 그렇게 세지도 않은 편성에서 막판에 간신히 근성으로 이겼는데 승군전에 편성 센 상대를 만나긴 했지만 계속해서 성장 중인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마 디스트릭트급의 잠재 능력을 보고 입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복병은 상당히 많습니다. 3번 큐피드 파워 인기마 막 빡빡 하를 갈았는데 능력은 좀 세지만 16주간의 공백기 요점이 좀 찝찝하다고 걸려지고 외곽 쪽에 14번도 재밌고 13번만 강호대에서도 요마필도 의지만 있다면은 밀고 선행만 가준다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마입니다. 인기마 중에서는 6번이 재밌고 복병마 중에서는 13번만 강호대에서의 의지에 따라서 나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순수한 사이즈만 넣고 보면 그래도 3분의 큐피드 파워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한숨이죠. 한숨이죠. 근데 단지 이제 지난주 마체 이상으로 취소가 되었다는 점, 그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 그런데 조기 패턴을 보면 별다른 문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그런 점 참고하시고, 수면는 복병은 그 두 분 위원께서 언급하신 대로 외곽의 두 마리, 13번의 강호대세, 14번의 빅마운틴, 좀 배당막군으로 체크를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일류 경마도 많이 기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에 전해 올리는 제주교차 레이스 토요경마죠. 모두 4개의 레이스 신승훈이의 단독 진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제주가 2개밖에 시행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부터 4개의 경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오늘 또 5경주가 제주사랑, 농촌사랑 특별 경주도 포함된 그런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 4개 경주가 전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금요경마보다는 토요경마 제주 편성이 훨씬 더 재밌는 승부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자,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추천 1경주 보시죠. 1경주가 지금 인기권이 5번의 시대 영웅과 7번의 터보킹 57막권이 강하게 지금 잡혀 있고, 그도 그럴 것이 이게 5번의 시대 영웅은 선행을 치고 나가는 조건이고, 7번의 터보킹이 아마 이제 최고 인기는 지금 선행 나가는 그 시대 영웅이거든요. 근데 최근의 페이스를 보면 터보킹은 시대 영웅이 편성된 게임에서 이말에 진적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게 또 경쟁이 있는 말이 말씀드려 있고, 복병도 재밌는데 지난번에 그 시대 영웅 레이스에서 아쉽게 2착과 또 착순 바깥으로 밀린 말 중에서 이번에 그 제일용사라든지 3번의 한백전설 이 두 마리가 공교롭게는 직전 경기에서 그 9번, 10번 게이트에서 경기 전기는 썩 좋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편하게 선행을 치고 나갔던 시대 영웅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나름 안쪽에 있어요. 아주 그림 같은. 그러니까 그 시대 영웅을 선행을 보내주고 안쪽 최적 접근 거리에서 전개는 이번에 제일용사와 3번의 한백전설 요 두 마리가 복병이거든요. 이 두 마리 중에 진카로 한 방을 한번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개 구도도 나와요. 복도 재밌고 삼복도 좋은 구도이기 때문에 5번, 7번 이 두 마리 아무래도 당일 이제 인기권은 1번, 2번, 6번 이런 말들이 복병으로 팔리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5번, 7번 구도에 흠집을 낼 수 있으면서 또 배당을 누릴 수 있는 막구는 2번 제일용사, 3번 한백전설 두 마리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자, 3경주 제주 승부로 들어갑니다. 한라마 2등급에 1000m로 나와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이 숨 있는 복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배당판의 인기는 4번의 여왕탄생을 중심으로 6번의 고려대왕이 강하게 지금 잡혀 있겠고, 또 2번의 그 명품제주라든지 7번의 무작전 이런 말들이 팔릴 텐데, 고려대왕은 최근에 그 선행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이 말은 선행을 받지 못하면은 조금은 불안한 기색이 있는 그런 말이 되겠고, 이번에 선행은 일본의 탐라독주가 먼저 치고 나갈 공산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라마 2등급을 처음 뛰고 있는 고려대왕으로서는 썩 좋은 편성을 맞이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탐라독주가 만약에 없는 조건이라면은 훨씬 더 붙어볼만 합니다만, 초반의 전개가 탐라독주 때문에
고려대왕이 자칫 페이스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4번, 6번 막군의 의미는 반감이 된다는 얘기죠. 이 복병 중에서는 뭐 지금 2번 명품제주, 뭐 7번의 무작전. 명품제주보다는 7번의 무작전 쪽에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수면의 말 중에서 3번의 용천수도 괜찮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서 갑자기 그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대계난. 이 5번의 대계난을 보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지난번에 거의 뭐 꼴찌했던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마필의 능력을 좀 폄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때 편성은요, 그 삼량 1호라고 진짜 한라면 2등급에 정말 잘 나가는 말 중에 하나가 삼량 1호인데, 그 레이스 편성이 굉장히 세요. 이 편성보다는 비교 안 될 정도의 강금이기 때문에 전기도 안 좋았고, 그래서 못 들어왔는데, 이번 레이스에서는 그때보다 훨씬 더 부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5번의 대결난도 이번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재미있는 승부와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면서 당일 또 어떻게 5번을 중심으로 복으로 갈지 선복으로 갈지 이런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측면으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자, 4경주 한라마 1등급 1700입니다. 이번 경주 한라마 1등급 레이스인데 액면 배당이냐 4번의 진치는 뭐 하여튼 뭐 말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출전 중에 빨리빨리 나와요. 조시 살아있을 때 빨리 해체 먹자 이런 작전 같아요. 4번의 진치하고 3번의 새벽햇살이 이제 거의 뭐 순행마가 빈 적 없어요. 독땡이기 때문에 높이 있고요. 1번에 신천돌치 이런 말들이 팔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4번에 진치는 좀 불안감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체에 걸쳐서 진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말은 한계 부담 중량이 63kg 언저리예요.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에도 그것 때문에 삼복성으로 추천드려가지고 적중을 시켜드리고, 다행히 또 진치가 3착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비록 그 진치가 1번 게이트에서 기가 막힌 취입으로 대가리를 쳤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는 복성식은 위험하다 말씀드리면서 진치와 무한공간이죠. 무한공간. 지난번 경기에서 또 지역에 고배당의 적중을 좀 짭짤한 배당이었죠. 무한공간과 견인불발 진시로 이어지는 삼복성 주력으로 때렸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65입니다. 65. 김용섭의 63kg과 이재영의 65는 좀 다르다. 이미 그 한계 부담 중량을 2kg 정도는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쩌면은 이거는 3차권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치를 막연하게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 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상대적으로 그 이점 안고 있는 마필이 아까 말씀드린 바 있죠. 단독 순행. 그럼 과연 진치가 65를 달고 새벽 햇살을 때려잡겠느냐? 이거는 못 때려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에 새벽 햇살은 단독 순행. 너무나 좋은 페이스입니다. 이거는 누리시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신천에도 재밌고, 의외로 지금 바닥말 중에서 그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보이는 마필이 한라마 1등급에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2번에 반향, 이런 게 들어오면 큰 배당이죠. 8번에 하늘째라든지 이런 말들도 있는데, 2번에 반향 같은 마필도 이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진치의 늘어난 중량 때문에 어부지리로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 말들 중에서 1번의 신천돌치와 3번의 새벽햇살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셔야 되겠고, 심지어 2번의 반향이라든지 8번의 하늘치 같은 마필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 5경주죠. 제주사랑, 농촌사랑 특별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고, 자, 이번 경주는 11번의 원당봉과 8번의 새벽행진. 저는 솔직히 이 두 마리가 아마 강력한 떼끼리를 팔릴 텐데, 새벽행진은 좀 깼습니다. 지난번에 황제대부를 여유있게 이겨내면서 당당한 걸음으로 대가리를 쳤거든요. 기록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1분 18초 때 1000m 제주마 1분 18초면 굉장히 빠른 기록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마필이 휴양 이후에 정말 그냥 휴양이 잘 된 케이스죠. 완전히 말이 지금 살아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원당봉과 함께 80일의 대길인데 원당봉도 지금 뭐 2차권 안에는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가 좀 불안합니다. 나머지 되는 말들이 많아요. 1번에 뭐 황해비호도 있고요. 뭐 3단 황제도 기본적으로 팔릴 테고 이 5번에 백만장자가 정말 취입이 살아나면 진짜 무시무시한 말인데 5번도 배당마로 지금 됐습니다만 과거에 가닥은 충분한 말이에요. 백만장자도. 여기에 뭐 지금 그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리고 아쉬움 당했던 7번의 한라영산 이런 말들 그리고 또 단독 순행 나갈 수 있는 말 중에서 9번의 봉성명가 이런 말들도 정정합니다. 제법 굉장히 재미있고요. 8텐으로 80일로 이어지는 이제 복성층 맞건 대길에 맞건은 저는 의미가 없고요. 이 두 마리를 안고 간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복성보다는 오히려 삼복성으로 까주시는 것이 적중과 배당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낚아채는 방법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 경주도 오늘 복승보다 삼복으로 현장에서 좋은 내용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쭉 한번 오늘 제주 1경주부터 5경주까지 살펴드렸는데 아마 이제 현장 배당판 뚜껑 열리면 더 좋은 막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신승훈이 제주 현장 승부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도 좋은 막건으로 팬 여러분들께 찾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제주 경마도 많은 기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